간첩 활동을 했다며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하고 있는 북한.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를 통해 이 모든 모략과 술수가 박근혜 정권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 속내는 무엇일까요? 강명도 경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잊을만 하면 자꾸 뭐 간첩이다 이렇게 아주 억류를 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벌인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네. 미국 국민들을 또 미국 국민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그 관광객들을 옥류하는 시키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몰래 입국가 잠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건은 있더라도 뭐 비자가 없으면 압록강을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불경.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제 국경을 입범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씌우면 씌우는 대로 북한이 씌우면 씌우는 대로 둘쓸 수밖에 없는 게 그거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 아기 때문에. 아니고, 그리고 네. 너 입국한 그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럼 안내자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 유인 납치나 같습니다. 유인 유괴거든, 유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모든 이 하나가 공통점이 있는데 예. 단둥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유괴해서 납북하는 그 이제 납치해가지고 간첩 누명을 쓰이는 신뢰가 상당히 많은데 2013년도 10월달에 김정국 씨인가요? 김정욱, 네, 김정욱 그 선교사, 그것도 선교사입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지하 교인들 만나게 해주고 더 평양으로까지 갔다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네. 하는 자기 지인. 왜냐하면 북한에서 난 상대층 북한 쪽 파트너가 상당히 고위층이었고 또 항상 이 김정욱 씨는 거기에 뭐 우유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많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줬으니까 상당히 믿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니까 믿고 따라갔는데 이미 보여주겠다고 할 때부터 납치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간첩 누명을 쓰여야 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상당히 북한이 코너에 몰릴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네. 그 이석기 사태가 벌어지고 유호성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이 김정욱 씨를 이용한 거죠. 그러다가 마치 간첩이다 하니까 자기 기자회견을 시켜가지고 나 간첩 임무 받았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럼 김국기 똑같은 씨도 똑같은 사례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왜 그럼 이렇게 이런 걸 할까? 남북관계가 악화됐고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자기네가 코너에 몰리니까 리포트 그 대사를 테러한 이후에 상당히 북한이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리포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정 씨, 네. 정복주의자다. 북한에 7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북한이 지령을 받지 않았는가 우리 의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의심하지만 우리는 진짜 간첩을 발표한다. 이거 하면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제 김국기 씨를 유인 납치해가지고 막 유괴해가지고 간첩으로 누명을 들씌우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납치라고 하면 와서 이렇게 끌어오는 건데 일정의 형태는 그분들이 일단 들어간 거란 말이죠. 유괴지, 유괴. 그러니까 유인.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북한에 안내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까도 유사한 것이 다 선교사들을 유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건 선교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순교에 좋다는 이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 선교를 해서 한 번은 넘어야 된다. 이런 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자면 안 되죠, 그게. 무릎 쓰고라도 우리가 가겠다는 그게 그런 신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갔으면 이 감투놀이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고문과 제가 북한의 정치보위대학에 있어봤지만 북한의 이 고문과 이거 회유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문을 그냥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물 먹이고 전기 고문하고 굉장합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제 정신이 반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김정욱 씨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한 반 정신이 나가 있었잖아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번 사건도 그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만한 거밖에 또 없거든. 맞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 실정도 상당히 안 좋은데 반한 감정, 반미 감정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미 감정을 고취시키는 거죠. 시점이 또 묘합니다. 26일이면 이제 천안함 5주기 딱 당일인데 자기네가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날 발표를 했는데 그분부터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것도 날조하면서 우리는 이런 짓을 안 한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 정부가 아니라 남조선 정부가 남선 정부라고도 남조선 괴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남조선이 지금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도 상당히 뭐 맞지도 않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서 와해 작전을 하고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볼 때 그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남조선은 아직도 우리를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내부로부터 와해시켜서 간첩을 파견하고 있구나. 간첩하면 북한은 무장 간첩을 항상
그 이제 염두에 둡니다. 네. 왜? 북한에는 모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나오면 반간첩 투쟁 전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반간첩 투쟁 전람관. 네. 그러니까 간첩들이 들어왔다 체포되고 어떤 테러 파괴행위를 했는지 그걸 쫙 진열해 놨어요. 네. 여기에 무기, 권총, 칼, 독약, 뭐 폭약 이런 것들. 근데 잡힌 간첩들 다 가짜죠. 네. 뭐 간첩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잡혔으면 이게 뭐 난리도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수백 명을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시기별로 연대별로 따져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 반간첩 투쟁 전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네. 날조해가지고 우리 반한 감정, 우리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 그런 걸 이제 거치시키는데 항상 이용하는 거죠.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보면 저희 이제 뭐 지금도 심심치 않게 간간히 이제 간첩 사건, 국내에서도 이제 대공 사건이 불거지고 또 발표가 된단 네. 말이죠. 그랬을 때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뭐 알려집니까? 소식이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간첩이 잡혔다는 건 그건 안 지고 이제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 TV라든가 이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서 날조라고 할 때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 다 날조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뭐 서승형제, 뭐 이런 뭐 노동신문에 뭐 고문당하고 뭐 하고 이 날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다. 그리고 자기는 진짜 간첩을 파견한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남조선은 자기네가 날조해서 없는 간첩, 없는 천안함 폭침이랑 우리를 모략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고 실제 간첩을 들이보내는 거 봐라. 왜?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간첩 임무 받았다고 하면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야 국정원이 진짜 간첩 파견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욕발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이 선전 효과를 노리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예 네. 아예 그런 선전 효과로 해서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들은 네. 진짜 간첩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가짜라고 상상도 안 하죠. 일부에서는 이제 북한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탈북자들의 어떤 그 매개, 네. 어떤 그런 접촉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북경에서 그렇죠. 지금도 네. 북경이나 단동이나 뭐 있자고 국경연선에서 활동하고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한 인권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네.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적 목적을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간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정말 안아주려고 하고 자기가 피해를 받더라도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징역산 교화소 간 사람도 중국에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들어왔던 네. 그 이제 뭐죠? 그 대부 주체사상의 대부라고 했던 김영환 김영환 대부 네. 그분도 다 그런 활동을 하고 탈북자들 보호하던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이렇게 끌어다가 간첩이라고 누명을 쓰면서 이 손을 차단하고 네. 그 아마 고립시키고 이 단동이나 국경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탈북자들이 발붙일 틈을 안 주는 거죠. 발붙일 장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아예 취지도 차단하다. 있던 거죠. 그런 예.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경우에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 네. 정부에서는 대화 좀 하자. 나와라. 얘기라도 하자. 근데 북한에서는 전혀 호응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북 관계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걸 조작하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박근혜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노력한다. 회담들 문 열어놨다. 정상회담까지 열어놨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진실인지는 지금 북한의 행위를 보면 누가 진실로 회담을 하고 원하고 있는지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아마 알 겁니다. 아마.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있지 한번 지금도 통일부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 이미 네. 지쳐가던 고위급 회담 열렸다. 아무 때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아무 때든지 호응하라. 빨리 하는데 북한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안 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남북 관계의 결렬을 우리 북한이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남측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벌이고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남남 갈등이 일어납니다. 네. 왜 국정원은 쓸데없이 저런 간첩을 보내냐. 이런 식으로 또 남남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진짜로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 일부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조작하고 항시적으로 벌이는 거죠. 자기네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무고한 우리 국민 지난해까지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억류가 돼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특사는 안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특사 보내고 이 미국에서 옥류된 미국 국민하고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요건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케네스 베시도 비자를 받았고 옥류됐던 뭐 매튜나 그것도 미국 한 사람 그 두 사람도 요건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관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옥류해놨다고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회담하려고 정치적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돌려보낸 케이스이지만 이번 김종옥 씨나 이번 김국시 씨와 같은 이런 케이스는
미리 뿌겠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을 안 하고 비자를 발급 안 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만약시 우리가 특사를 보내가지고 하면 우리가 간첩으로 파견해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오히려 그 봐라 너가 뭐 캥기는 거 있으니까 지금 오는 거 아니야? 특사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간단합니다. 절대 북한의 미력 그 어떤 그 유인나 회유에도 기만해 회유와 기만해도 넘어가지 말고 북한의 미리폭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단동이나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이나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어떤 그 뭐 목적을 가지고 물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들어갔다 하면 그 회유와 공갈과 협박을 예수님처럼 이겨내야죠, 사실은. 순교를 하는 안 있더라도 북한 당국이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일반 사람으로서 아무리 선교사 분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이겨내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사실 북한 단둥 지역,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문제 저희들이 어떻게 정부 당국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이건 개입하죠. 이거 인권 차원인데 그 사람들이 네. 자기네 사명을 가지고 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하라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절대 마라. 유인과 기만 작전에 넘어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그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이제 좀 화제를 좀 하나 좀 넘겨보겠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외신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냉면, 평양 냉면이 아주 이제 유명한데 옥류관 또 청류관이 있다. 뭐 있는데 둘이 뭐 경쟁을 벌인다 얘기인데 청류관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유명합니까? 이 청류관이 사실은 옥류관보다 후에 지은 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청류관이면 제가 운영하던 제가 직접 운영하던 저희 부서 산하였습니다. 우리 밑에. 뭐라면 청류관이 이게 청류관을 지을 때부터 금수산 우수산 경립 아시잖아요. 김일성 주석궁 경립이나 똑같은 건데 이 김일성 주석궁에서 이걸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직원들도 다 저희 직원들이나 똑같아요. 저희 산하 노동자고 지배인 당비서도 저희 우사당 경리부 당연에서 파견합니다. 사람들 다. 총체적으로 우사당 경리부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관 자체가. 이 옥류관은 또 어디냐? 이 옥류관은 처음에는 대봉사청구 평양시에서 관리하다가 평양시가 연역이 없죠. 달러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걸 운영할 만한 힘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큰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넘겨졌냐면 공화국이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문에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총리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문 대봉사 천국이 있습니다. 총리 산하에. 총리가 그 관장하는 대봉사 천국이 있는데 종문. 그 대봉사 천국 소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대봉사 천국은 이 옥류관뿐만 아니라 북한에 운영되는 호텔 있잖아요. 당에서 운영하는 호텔 말고 안산 보통강 호텔이나 평양 호텔, 해방산 이런 호텔들을 관장하는 것이 종문 대봉사청입니다. 왜? 거기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운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양대입니다. 이게 추구려 하나는 총리가 운영하는 거고 하나는 김일성이 운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디가 좀 더 맛있습니까? 음식 종류는 재료도 그렇고 종류는 옥류관보다 훨씬 김일성 주석이 운영하는 데가 더 낫겠죠. 주석궁에서 상당히 난데 역사는 옥류관이 더 깊습니다. 역사가 깊다고 사실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 깊은 뭐랍니까 기술자들 다 빼왔는데 그러니까 막상막하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 일반 국민들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못 갑니다. 예비표가 있어야 돼요. 옥류관도 그렇고 청류관도 그렇고 예비표가 없으면 들어가서 몰 수 없어요. 예비표를 파는 게 아니고 예비식권, 예비표라는 거 가지고 이걸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한마디로.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입장권을 있어야만이 청류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권을 왜 그러냐면 하루에 나오는 음식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입장권, 예비표가 각 기관 기업소마다 나눠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당비서한테 가거든요. 당비서한테 잘 보여야 이 예비표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청류관도 갈 수 있고 옥류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림에 달러만 있으면 무사 통과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그나마 어떤 좀 더 나중에 좀 통일이 돼서 우리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